자, 점심시간에 잠깐 짬이 나서 친구들이랑 잠깐 얘기하다가 왔는데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얘기를 할까 잠깐 메모장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은 제목을 뭘로 했더라? 금융문맹하고 이제 그 다음에 금융무지의 평준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면요, 예전에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말한 게 있는데, 그, 그 일반인하고 이제 MMA 프로 선수하고 이제 맞짱을 뜨면, 아무리 이제 일반인이 싸움을 잘해도 MMA 프로 선수를 못 이긴다. 그 이유는 이제 기초 체력이 넘사벽이라서 백내 날고 기어봤자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금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그 파트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사실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금융 문맹이라는 그런 단어 많이 니들이 들어봤을 텐데요. 지금 나이가 좀 어른 20대 분들이야 그런 얘기를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사회 경험도 아직 저기 하고, 물론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뭐 한 30이나 35 됐는데도 이런 금융에 대한 아주 기초, 생활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이제 금융 문맹 소리를 듣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금융 문맹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일 이제 일반인하고 금융 문맹들하고 이제 일반인들하고 제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매스미디어 필터링 같은 기초 스킬,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조립하는 스킬,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해독하는 스킬, 그다음에 SNS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흡수를 하고 정보들을 어떻게 필터링해서 걸러서 버리고 떼어내고 자르고 이런 스킬들을 할 때, 이런 걸 이제 보통 사람들이 거의 다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이제 잠깐 모임에서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비디오 만들면 재밌으려나 하고서 타겟을 한번 잡아서 얘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엄청 퍼니하고 약간 그런 소스는 아닌데, 좀 얘기가 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파트라서 이런 걸 만들어 볼까 하고서 그냥 마이크 잡아서 혼자서 씨부린 중인데, 사실 금융 문맹이에요. 금융 문맹이 이제 정의를 하려면 이제 카테고리가 되게 다양해요. 원래 병신도 카테고리가 다양하듯이 금융 문맹도 이 종류와 이 패턴 같은 게 카테고리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설명할 부분은 딱 한 카테고리인 매스미디어 필터링을 받아들이는 그 스킬, 인지하는 인지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파트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눈치가 좀 빠르거나 아니면은 금융을 이제 비트코인 이전에 이제 다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제 동영상 시리즈를 이렇게 보면서 약간 아마 그동안 눈치를 채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 제가 맨날 이제 코인충 맨날 욕하고 그러는데, 어떤 파트냐면요, 이거 좀 쓰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했죠. 35살까지 이제 금융망 상태면 이제 지능이 이제 인간 이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너무 과격한 편이니까 이제 평균으로 다 고칠까요? 평균, 그쵸? 그러면 조금 약간 소프트한 편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설명을 할 게 있어요. 예전에는요, 막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정보를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TV나 신문 같은 게 제한적이었죠. 그리고 일방적인 매체였죠. 근데 이 양적인 그 정보의 양적인 다양화 시대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런 오랜 시험을 했었어요. 일정 특정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혀 제공을 하지 않고요, 그 남미 있는 그 인디오족들한테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또 같은 인디오족을 반으로 나눠서요, 미국에 그 있는 그런 모든 그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게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 두 개가. 정보를 제공을 전혀 사람들에게 안 해도 사람들은 무식해지고요. 무분별한 정보를 대중에게 폭탄처럼 홍수처럼 무지막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도 대중은 무식해져요. 이걸 이제 일반 지식의 평균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릴 건 이제 95%의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제 일반 지식의 평균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거의 일반 지식의 평균화예요. 이게 함정인데요. 이거 비교를 하나 할게요. 컴퓨터 잘하시는 분 많죠. 컴퓨터 잘하시는 분 많죠. 근데 하드가 있어요. 하드가. 요즘 SDD 쓰는 사람도 있고 HDD 쓰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하드가 한 개일 수도 있고요. 두 개일 수도 있고요. 세 개일 수도 있고 파티션을 하죠. 근데 하나의 CPU와 램과 그 FPS를 맞춰서 세팅을 해놓으면 만약에 하드가 3개 있고 하드가 4개 있는데 이걸 갖다가 파티션으로 나눠서 만약에 컴퓨터를 쓰게 된다면, 또는 램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는 램도 마찬가지네요. 만약에 램도 이렇게 한다면 그 램 태핑이든 스피드 같은 게 이제 헤르츠가 다 틀리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컴퓨터를 쓰다 보면 항상 하드를 만약에 3개 달았다 그러면 속도가 다 달랐어요. 이 친구가 이제 컴퓨터를 잘 몰라서 속도 느린 걸 달아놨으면 속도가 가장 느린 하드에 다른 이제 CPU라든지 램 같은 게 맞춰서 속도가 따라가죠. 램도 마찬가지고요. 램도 만약에 이 친구가 4개를 꼈어요. 근데 똑같은 거 안 끼고 실수로다가 2개는 삼성 거 끼고 2개는 킹스타운 거 꼈어요. 근데 실수로다가 이제 이 램 태핑을 잘 못 맞춰갖고 하나는 속도를 느린 걸 샀어요. 잘 모르니까 이 친구가 컴맹이니까. 이래놔갖고 이걸 좀 느린 걸 샀으면 이 앞에 빠른 것도 뒤에 느린 걸 따라서 맞춰가죠. 태핑이. 요런 것처럼 지식을 만약에 똑같은 지식을 시장에다 던졌다고 하면요. 이 지식은 이 95%에게 맞춰져요. 이 지식이 소화가 되는 대중에게 이해되고 소화되는 과정이 95%에게 맞춰져요. 이걸 지식의 일반 평준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지식도 이 대중에게 가면 이 지식이 이제 변질되고 무식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변질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요, 이제 저기 했는데, 예전에는요, 그 뭐 TV나 아니면은 신문 이렇게 딱 일방 매체밖에 없을 때는 정보가 이제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진실을 누구에게나 공유. 진실을 이제 오픈을 하면은 TV나 신문이 이제 사실을 이제 보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을 보도해도 5%는 이해하고 95%는 이해를 못해요. 이 대중이에요, 대중. 정보를 대중에다가 희석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거 핵심을 써놔야 되겠네, 미리. 정보를 대중에게 굳이 희석하려 하지 말 것. 해봤자 어차피 못 알아들음. 95%는 소용없음.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 95%에게 진실이나 좋은 정보, 질이 좋은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저널리즘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저기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정보를 제공을 해도 알아듣는 그 상위 5%가 있어요, 상위. 그 사람들만 이해하게끔 매스미디어를 만들면 되고요. 그 사람들만 이해했으면 그냥 빨리 진도를 나가버리면 돼요. 수학 선생님 있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선생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전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항상 반에서 꼴찌했고 전교에서도 항상 끝에서 세 번째였거든요. 공부를. 수학 선생님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학교 다 다녀보셔서. 맨 앞에 있는 딱 3명만 그 수업 전체 이제 50명 있으면 딱 저 때는 이제 막 60명 막 50명 이랬는데 한 반에요. 그 앞에 딱 3명, 그 앞에 공부 잘하는 1등, 2등, 3등 딱 그 3명만 그 선생님이 하는 거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40명 정도는 이렇게 눈 뜨고 그냥 칠판 쳐다보면서 뭐 야동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진들은 뒤에 한 10명 정도 그냥 대놓고 엎드려 자죠. 그러니까 그 3명 이 3명 그 수학 가르치면요, 함수 가르치고 뭐 무슨 분해 가르치고 막 그러면 앞에 이게 3명만 알아듣잖아요. 뭐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남자들 아마. 이제 한 90%는 눈 뜨고 야동 생각하죠. 그러고 이제 뭐 한 나머지 5% 일진들은 그 셔츠 윗 주머니에 팔팔 담배 보이게 끼우고 수업 중에 자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할 때 비율이 이래요. 비율이. 그러니까 현재는 정보가 무제한적, 진실은 상위 5%에게만 공유. 이게 이제 뭐냐면요, 앞뒤가 너무 두서없이 막말하네. 순서가 있어야지 이런 것도 이해를 할 텐데. 자, 요거는 이제 타이틀이니까 냅두고, 정보의 공개와 하향 평준화, 무지의 평준화, 90%. 제가 이제 그 금융 문맹에다가 이제 정보를 어떻게 전달되고 정보가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파트인데요. 정보를 95%하고 소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모든 동영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직 그 상위 5%만 소통하면 되고요. 진실 공유도 5%하고만, 그리고 5%만 알아도 돼요. 그리고 5%만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요. 모든 동영상도. 제 동영상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저한테 코멘트 따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SNS 쪽에 와서 헛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코멘트를 제가 받고 그래요. 근데 한 몇 마디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직업이 이제 이짝 이제 사자 계열이라서 몇 마디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저기 금융 쪽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일반인이구나, 이걸 바로 그냥 한눈에 바로 알아채는데요. 제 동영상을 보면 항상 제가 그렇게 말하죠. 모든 동영상에 다 똑같은 멘트를 하죠. 자, 제 개인 소설이고요. 그리고 개인 망상이고요. 믿지 마시고요. 믿고 걸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소설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그냥 개소리를 하는 건지 소설을 쓰는 건지, 아니면은 분명히 망상인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 아니면은 이게 뭐 진실처럼 말하는 그냥 뭐 장난인가, 소설이 그 유튜브 소설인가, 그렇게 해갖고 중간이 이해가 안 되고 중간중간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중간중간은 또 잡지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죠. 그게 하다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 그 주식 할 때 보면요,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주식하면 거의 주식 방송 항상 이러죠. 주식하는 그래도 삼성전자 이번 주에는 대단한 그 실적 발표로 크게 상승합니다 하고서 막 이렇게 아나운서가 이게 주식 아날리스트인지 똥꼬리스트인지 뭐 똥꼬를 할 듯 말 듯 막 이렇게 멋대로 이렇게 씨부리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는 꼭 이런 멘트를 하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소폭의 하락 의견도 조금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조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한 멘트 딱 던지고 그냥 끝에는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되는 멘트를 딱 때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마무리해서 끝나죠. 아마 이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요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떡상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폭락하니까 주의하세요. 막 이딴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멘트를 하고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멘트를 하며 아니면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도 아니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하라는 거 말라는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걸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요. 모든 이 진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게 거짓이든지 뭐라도 정의하든지 그건 멋대로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정의를 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을 할 때 5%를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5%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5%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정보를 전달. 왜냐면요 금융 문맹들한테는요 어떤 정보를 전달해봤자 어차피 못 알아듣고요. 이 사람들은 그 소용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예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동영상을 만약에 내 동영상을 만약에 올렸는데 100명이 봤다 그러면 95명은 이 동영상을 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본 거예요. 5명만 필요한 거예요. 5명. 이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고 이 사람들하고 코멘트하고 이 사람들하고 의견 교류하고 이 사람들하고 저기 하면 되는 거고 이 95%의 이 사람들은 뭐 이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래서 제가 뭐 맨날 보시든지 마시든지 구독하시든지 말든지 좋아요 누르든 뭐 마음대로 하시고요. 맨날 이런 얘기하는 게 동영상을 올리고 아니면은 뭐 저기를 해도 코멘트 보면은 아니면은 저 멘션 주시는 분들 보면은 내가 왜 시간 투자해갖고 이런 새끼들이랑 말을 섞어야 되지 이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말을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해도 95%는 야 저 새끼는 이렇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해 미친놈 이렇게 하고 5%는 그런 포인트구나 라고 이해를 해요. 딱 요런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매스미디어나 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도요 보통 이제 우리들이 있는 그 네이버의 신문 기사라든지 우리는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금융에 가면 뭐 증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런 뭐 저기 하고 여러 가지 AI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건데요. 뭐 이미 모든 종류의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할 때 같은 정보를 전달해도 그걸 읽는 사람이 90%는 못 알아듣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5%만 알아듣도록 AI가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여기 이제 경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클릭하실 때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봐도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기사 내용을 그 네이버가 저기라면 95%는 결론을 그 기사의 내용을 A라고 해석을 하고요. 5%는 B라고 해석해요. 근데 저는 제가 말하는 건 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그렇게 해석을 하는 A라는 그 다수의 해석 의견은요. AI가 만들어 놓은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기사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제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레고 블록 아시라고 만약에 A라는 기사가 네이버에 노출이 되었다면요. 이 경제 기사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경제 기사. 이 기사의 의도를 이해하려면요. 이 기사 말고 다른 쪽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 둘 가져와서 이걸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을 해서 완성. 그러면 이제 하나 둘씩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의도가 보이게 돼요.
이거 이제 나중에 너무 이거 디피컬트해서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표면적인 기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예요. 암호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경제 뉴스나 이슈, 정치 이슈 이런 것들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써 있는 내용들은 그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끼워 넣어야 되는 부분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끌어당겨서 레고 블록처럼 이 기사 내용은 하나의 블록만 던져주는 거고요. 나머지 지식들은 다른 데서 끌어들여와서 그 블록을 이렇게 조립을 하면 이 기사 내용이 뭐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희미하게 보이게 돼요. 그러면 그 의도를 끄집어내서 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정치 지식과 기업에 대한 부분, 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한 이유, 누가 말하는지, 누가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언제 발표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파티션을 전부 다 갖고 와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 뭔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 포인트를 보여주려고 이제 그런 AI들이 그린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거기까지 매스미디어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사를 전달을 해도 95%는 정반대로 이해해요. 그리고 5%는 정답을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기사를 가지고 정답을 본 게 아니라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은유적인 의도를 가지고 와서 다른 지식들을 하고 이렇게 조립을 시켜갖고 이제 접목을 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같은 게 희미하게 이렇게 키처럼, 그걸 이제 키라고 하는데, 키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 키를 다른 미디어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파티션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키가 맞는 키인지 이제 이해가 가게 되면 그게 이게 진실된 정보고 이 정보는 95%를 위해서 페이크 정보가 앞에 이렇게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매스미디어를 갖다 이해를 하다 보면요. 근데 대중들은요, 금융 문맹들의 95%에 해당하는 이 금융 문맹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하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에 뉴스를 쓰든지요, 그런 그 95%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이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에너지 낭비예요. 이 사람들은 이 복구가 안 돼요. 복구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도 어떻게 포인트를 전달을 해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왜냐면은 모든 걸 다 저기를 할 수는 없고 알아듣기 쉽게 전달을 해도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선동을 당한 사람들은요, 당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 사람은 그냥 좀비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 선동을 당해서 하면 이미 선동이 넘어간 사람들은요, 이게 총을 맞아갖고 이게 출혈이 진행되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런 사람들을 괜히 굳이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영상에 보면 다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도 많이 섞여 있고요, 선동도 많이 섞여 있고요, 거짓도 섞여 있고요. 여기 제 정보 채널을 다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 진실, 거짓, 선동, 소설에 뒤섞여 있는 코인 정보 채널. 진실이 아닌 개인의 소설과 망상을 동영상으로 올리는 거,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세요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 문장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왜 그렇게 써놨는지. 이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만 가져가고 저는 95%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게끔 동영상을 만들어야지 저한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모든 것들은 나만 살고 남들은 다 죽어야지 이 게임이 끝나는 거고, 경제 게임도 솔직히 마찬가지고요. 주식에 대한 모든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에 대한 모든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장담을 해요. 왜냐면 나는 돈을 벌고 남은 돈을 잃어야지 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동영상들도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그 95%는 못 알아듣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아주 진짜 저는 그 매뉴얼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그냥
짧게 씹으리는 그런 각본도 없고 그냥 다이렉트 그냥 원타임 녹음해갖고 그냥 바로바로 올리는 그런 스타일인데도 제가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 안에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고 95%의 금융문맹 분들은 이제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지 마시고요. 동영상 이거 자꾸 보지 마세요. 피해를 오히려 더 이제 개인한테 안 좋아요. 오히려 더 잘못된 정보에 노출이 돼서 제가 섞어버린 이렇게 진실 괴벨스 이론 아시죠? 괴벨스 이론 아시죠? 진실이 20%에다가 이제 선동을 40%에 섞고요. 거짓을 10% 섞고요. 그 다음에 우아한 멘트를 뭐 10% 섞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실 안에다가 이제 선동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조금씩 섞어가면서 이렇게 녹여버리면은 사람들이 쉽게 속잖아요. 쉽게 선동당하죠. 그런 기본적인 그 제가 만드는 동영상이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복잡한 디자인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95%에 해당한 자기가 금융 문맹이다. 자기는 이제 코인 이전에 다른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주식도 안 해봤고 아니면 부동산도 안 해봤고 골드도 안 해보고 경제 이론이나 경제 개념 같은 것도 모르고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한 그 매스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진짜 기초 스킬도 전혀 없는 것 같다. 얘기 듣고 보니까 나는 그런 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보면 95%거든요. 그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는 게 해악이 돼요. 오히려 제 동영상을 보는 게. 선동에 대한 부분을 필터링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게 돼요. 아 그래? 그러면 나도 그럼 그거 사야지 하고서 그거 샀다가 떡락한다니까요. 그런 사소한 선동 같은 걸 다 스스로 필터링을 못하면. 또 뭐 설명하려고 그랬더라. 아이고 조금 답답한 약간 멘트 같은 거 하는 분들도 있고 황당한 분들도 좀 있고 뭐 그런 그 동영상에 구독자 얼마 되지도 않고 동영상 이거 클릭도 불과 몇십 명밖에 안 하고 아무 이건 절대 홍보도 안 하고 제발 구독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발 좋아요도 누르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이유가 그냥 5%를 위한 디자인이에요. 이 채널 자체는 그냥 5%만을 위한 오직 5%만을 위한 그거 아닌 사람들은 이 채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저기 다른 데 가서 다른 이제 코인 떡상 저기 하시는 다른 코인충들 채널 보시면 돼요. 그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얻고자 하는 대답 같은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채널은 그런 채널이 아니고 이렇게 5%와 소통을 하려고 만든 채널이라서 황당할 거예요. 아마 보면 내용을 보면 뭔 소리라는 거야. 개소리가 대부분일 텐데. 자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그러니까 두서도 없이 순서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말했는데요. 뭐 대충 말해도 그냥 찰떡같이 다 알아들으시길 바라고. 아마 의도는 아마 알아들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안에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봐도 뭐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이 어디까지 소설인지 그 경계를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라. 그리고 이 채널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미래에도 95%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95%를 악용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코인싱들 유튜버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 지식이 있고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악용을 하는 거예요. 95%가 알아듣게 설명을 한다는 건요. 95%를 악용을 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랑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저처럼 아예 그럴 의도가 전혀 없으면 5%만 알아들으면 됐지. 딱 이런 마인드로다가 디자인을 해서 유튜브를 만들면 유튜브가 이따위 식으로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설명해도 95%는 앞서 설명했듯이 어떻게 설명해도 95%는 무얼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무얼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무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도 구제불능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듣게 사인을 줘도 구제불능이고요. 더 알아듣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또 더 심한 딴소리를 해요. 이 사람들. 제 경험상 그래왔어요. 제가 수십 년간 이런 일을 해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 거니까
그냥 한편으로 웃으면서 아하 그냥 웃기구나 재밌구나 말투도 재밌고 그냥 웃으라고 이런 그 소설 같은 거 쓰는구나 그렇게 그냥 한편으로 생각하시고 잘 못 알아듣는 분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충분히 5% 그러니까 그 금융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융을 어떻게 매스미디어를 어떻게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드는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캐치를 해가요. 이렇게 포인트를 요거구나 해서 요게 요렇게 해서 요 포인트를 가져가면 되는구나 이러는 캐치를 해갈 거예요. 그래서 좀 길게 말을 했는데 그 나이가 이제 한 35 정도 되셨으면요. 평균적으로요.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데도 금융 문맹이라고 하면요. 이 금융 문맹이 어떤 금융 문맹인 사람이냐면 굳이 뭐 주식 같은 거 안 했다고 해서 금융 문맹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지하는 생활금융 같은 거 있죠. 코인에 대한 지식 말고요.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어떻게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환평가 그리고 평가절하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왜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왜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잘 모르고 그냥 야 난 코인 해갖고 야 이더리움 떡상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진짜로 무식한 코인충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조용히 제발 자살 추천드리고요. 이런 분들은 제 동영상을 보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들은 이제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그럴 테니까 제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기초에 대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금융을 접근한 기초에 대한 부분은 설명은 체계적으로 내가 따로따로 해서 천천히 동영상 올릴게요. 그냥 아무 때나 동영상 뭐 아무 때나 제가 한가할 때 올리는 거라 일주일 있다 올라올지 한참 있다 올라올지 잘 모르겠지만 또 이런 동영상을 또 만들어서 개몽을 좀 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발 좀 도망가라고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좀 상식 있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하고 싶네요. 하긴 뭐 제가 이제 일단 저도 이제 금융문맹은 아니면 저도 이제 꼴통일 수가 있으니까 저랑 비슷한 사람하고만 소통하고 싶다라는 뜻이면은 꼴통들하고만 그냥 대화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다가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아이고 또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요. 또 이제 또 좋은 동영상으로 또 올릴게요. 바이바이.